나의 내면에 자리한 잔혹함에 대해. 한밤에 깨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서였는지, 그도 아니면 등허리가 아파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깼다. 시각은 한밤이라고 했으나 엄연히 오전 1시 57분이므로 날이 이미 바뀌어서 달리 말하면 2020년 5월 27일이다. 무거운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겨우 거실에 나와 한개비에 불을 댕겨 막 한 모금 빨며 약초 넣은 물을 끓이려 할 때였다. 이 목덜미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미세하게 꼼지럭거리는 그것의 크기가 꽤 크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와 동시에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커피 잔을 쥐고 있지 않은 왼손, 이 손은 오른손잡이인 그의 짝에 비하면 행동이 굼뜬데도 그야말로 쏜살같이 아니면 강화쇠를 당긴 총구를 벗어난 총알처럼 민첩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무언가 툭 떨어졌다. 자다가 깨어 흐리멍덩한 눈으로도 그것이 뭔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얼른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음 행위가 이어졌다. 머릿속에는 이 매우 급한 순간에도 파리채를 찾으라는 명령을 보내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잽싸게 둘러보았으나 가까이 파리채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용으로 쓸만한 것도 없다. 가령 부채 같은 것 말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을 들 수 있는 것을 택했는데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거의 본능으로 그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떨어진 그것을 향해 힘차게 내리쳤다. 그것은 다행히 피하지 않고 맞았고 그때야 날개를 터덕이며 발버둥친다. 살았다는 증거다. 날개 달린 것이 날지 못하고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등을 아래로 6다리를 허공에 대고 빙빙 도는 그것을 향해 다음 공격이 이어졌다. 처음 공격할 때 사용한 뭉툭한 그것으로 내리쳤다. 그러자 그것의 몸에서 인간이 다쳤을 때 나오는 피 같은 것이 흘러나왔지만 붉은색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 그때 눈에 가위가 들어왔다. 일회용 커피는 쉽게 절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나는 종종 가위로 싹둑 자르기를 좋아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는 작은 가위가 보였다. 그것을 얼른 집어들어 꿈틀대는 그것의 몸을 동강을 내버렸다. 그런데도 그것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부위를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잔인한 공격을 시도했다. 라이터로 그것의 꿈질거리는 곳에 대고 찢어댔다. 그리고 잠시 후 그것은 모든 행동을 멈추었다. 그때야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그것의 죽은 몸뚱이를 그래도 무서워 가위로 살포시 집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마저 신경이 거슬려 꺼버렸다. 나의 내면에서 도사는 잔인함이 표출한 이 한밤중.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 마음 어딘가에 이 잔인함은 악마의 지시를 받아 숨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디 숨었는지 나는 알면서도 어쩌면 모르는 척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잇몸덜미에 뭔가 미세하게 꼼지럭거릴 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다. 미세한 생명체 가령 개미 중에서도 더 작은 것이나 하루살이 중에서도 작은 것 따위였으면 꼼지락거리는 느낌을 느끼는 것도 미미할 것이다. 그러면 굳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끝으로도 그것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그런 게 아닌 말한 대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직감 또는 예감으로 그것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두려움 또는 공포로 이어졌고 이 두려움과 공포는 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행위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이 그야말로 찰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에 의해서가 아닌 무의식적인 본능이었다. 이런 무의식적인 본능이 가능했던 것은 어쩌면 전날의 이 생명체로부터 한 번 당한 그 기억을 나의 뇌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고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뇌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서로 다른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경계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나의 조금 전 일에서 나는 나의 내면에서 도살인 잔인과 잔혹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고 말았다. 대왕벌은 날 때 소리가 아주 크다. 이를 두고 나는 헬리콥터 소리가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큰 소리를 내는 곤충에는 각종 벌레가 있는데 겉날개 또는 앞날개가 딱딱한 곤충의 비행 소리가 모두 크고 그 중에서도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따위의 소리가 특히 덜하다. 하지만 방금 나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곤충은 각종 벌레가 아닌데도 어쩐 일인지 비행 소리가 매우 크다. 내 생각에 유추하면 그만큼 날갯짓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집안에 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왕벌이 어디에 숨어있다고 가정하자. 사람도 온종일 잘 수 없는 것처럼 곤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날았다면 바로 소음에 가까운 큰 소리가 남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또 이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가 잠든 사이에 그것이 비행하며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았다고 말이다. 나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밤마다 꿈을 꾸기 때문인데 대개 2~3시간마다 한 번씩 깨곤 한다. 그러므로 대왕벌이 내가 잠든 사이에 비행했다 하더라고 나는 어쩌면 그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꿈을 꾸다가도 깨었을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그런데 이 큰 곤충은 소리를 내지 않고 내 뒷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녀석은 어쩌면 나와 같이 내 방에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 내가 누워있을 때 녀석도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대왕벌이 내가 꿈에서 깨어 거실에 나와 앉았을 때 목덜미에 달라붙을 수는 없는 일이다. 날개가 있는데도 나는 것보다 더 잘 기어다니는 곤충과는 다르다. 여기까지 생각한 바로는 분명히 이 곤충은 내가 입은 옷에 달라붙어 몇 시간 또는 적어도 몇십 분은 함께 했다는 억지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뒷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을 것이다. 조금만 냉정했으면 난도질의 화형까지 처하지 않고서 대왕벌을 자유의 품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생각하니 내 생각이 더 곤란하고 더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잔혹함이 드러난 것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피해감마저 느낀다. 말끝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눈 맞추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자고 떠버리는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심히 부끄럽기도 하다.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저지르고 나서 그 일을 당연시하거나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내세우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기에 나는 지금 생각 중이다. 어떤 사람은 부주의 또는 우연하게 벌집을 건드려서 쏘이기도 한다. 그때 그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약간 따끔거리지만 이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이다.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는 벌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나는 다르다. 벌을 심하게 탄다. 설명하면 쉬파리나 똥파리보다 작은 꿀벌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곤충이다.
이 말을 가능하게 하려면 인간이 꿀벌이 지은 농사를 훔치거나 누군가 훔쳐서 파는 꿀을 사먹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의 처지에서 그 벌을 이용하는 작은 벌에 쏘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벌겋게 쏘인 부위가 심하게 붓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며칠이 걸린 적이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비해당에서 사냥벌에 해당하는 꼬마쌍 살벌에 쏘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더 고생했다. 근 일주일을 고생해야 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라고 닥달하며 나를 미련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견뎌냈다. 대신 내가 아는 독중에 쏘였을 때 좋은 약초를 사용한 것이다. 아마 나의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는 벌 중에 가장 큰 대왕벌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에 저장해버렸던 것 같다. 실제 나는 대왕벌에 쏘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다음 같은 생각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꿀벌에 쏘여도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보다 크고 무서운 꼬마쌍 살벌에 쏘이면 더 견디기 어려워하는데, 그것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말벌 또는 그보다 큰 대왕벌에 쏘이면 어쩌면 견디기는 고사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방어적인 생각을 분명히 한 적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세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나의 잔인과 잔혹함에 대한 억지 타당성을 부여하며 앞으로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2020년 5월 27일 오전 2시 55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